자, 문자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사람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단이 문자입니다. 따라서 문자 속에는 자연스럽게 말이 담기게 되고 그 다음에 말 속에는 생각이 담기게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생각과 말과 문자, 이 세 가지가 바로 문자가 만들어지는 세 가지 요소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문자를 문자의 3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른 용어로는 음이라고 하고, 말은 소리라고 하고, 문자는 모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한자로는 의, 형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 이 세 가지 한자의 요소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천 따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요 천자는 하늘이란 개념을 나타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천은 요 하늘과 이 모양, 천이라고 하는 문자를 연결해주는 중간 매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천자 속에는 천이라는 음도 담겨 있고 이 천 속에는 하늘이 담겨 있게 됩니다. 이게 문자의 3요소, 한자의 3요소의 상호 관계입니다. 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를 보면은 이렇게 요 앞에 흑토와 이 야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런 모양의 한자 속에는 지라고 하는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 속에는 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이게 한자의 3요소입니다. 한자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자들이 전부 이렇게 세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세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세세 구조 속에서도 소리는, 특히 소리는 이 뜻과 모양을 연결해주는 중간 연결자입니다. 따라서 한자에서는 소리가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의 3요소 하면은 영토와 국민과 주권, 이 세 가지를 국가의 3요소 이럽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빠져 있다면 그건 이미 국가가 아닙니다. 문자의 3요소도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문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한자는 바로 중간에 있는 이 연결자, 이 소리를 부정을 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한자는 뜻글자니까 소리는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이 중간에 있는 천과 지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이 모양을 가지고 이 모양 속에 하늘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그걸 연결해줄 중간 다리가, 이 부분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늘과 천이 서로 각각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땅이 요 모양을 갖게 되고, 요 모양 속에 땅이 담기려면 반드시 지라는 음가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부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자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한자 속에 담겨 있는 음을 소홀히 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소리로 표현이 되고,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소리를 담아놓은 모양이 바로 문자입니다. 따라서 이 모양 속에는 소리가 담겨 있고, 소리 속에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천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요 천이라고 하는 모양 속에는 이 천이라는 음가가 담겨 있고, 이 속에는 하늘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셋으로 나눠놓고 보면 우리는 이 셋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근본적으로 중요한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 이 모양을 버릴 수 있습니다.
모양은 버려도, 이 천이라고 하는 이 모양은 버려도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한이라는 뜻과 이 소리만으로도 전달이 가능합니다. 자, 그것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천이라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이 하늘과 천, 즉 생각과 소리 중에서 또 하나 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 이 천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뜻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한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자는 이 한자 속의 모양도 중요하고 소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자의 모양 속에서 그 뜻, 하늘이라고 하는 이 뜻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바로 그것도 다시 설명하면 생각이 소리로, 소리가 문자에. 그 다음에 생각이 소리로, 소리가 문자에. 두 번 적혀 있군요. 그 다음에 문자는 소리가, 소리는 생각이 각각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소리와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자를 볼 때에 그 속에 담겨 있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한자가, 모든 문자가 만들어진 배경에 그 문자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고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한자를 만든 분들이 어떤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주소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38-3. 이것은 저희 사무실의 주소입니다. 자, 이 주소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냥 주소를 쓸 때는 뭐 서울시 동작구 이렇게 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으로 표시를 해보면 우리의 주소 쓰는 법은 바로 여기 빨간 선으로 표시된 이런 방식입니다. 서울시에서 동작구로, 동작구에서 사당동으로, 사당동에서 그 번지로. 자,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기를 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소라는 건 언제나 주체, 자기 생각하는 주체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의 주소 표기법이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그 반대가 되는 요 미국식 주소 쓰는 법을 생각하면은 그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의 주소를 미국 사람들이 표기한다면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138-3에서 사당동으로, 사당동에서 동작구로, 동작구에서 서울시로. 바로 여기 검은 선이 향하고 있는 방식으로 미국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전에 왜 우리는 한국식 주소를 쓰는 사람들은 서울시에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우리가 영역으로 보면은 서울시 밖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있는데도 왜 서울시에서부터 자기 주소를 썼을까요? 그것은 이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가 공통이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말하자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다 대한민국에 소속돼 있다. 이런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어디 화성에서 온 사람이 있다. 화성에서 온 어떤 그 생명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구를 또 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구를 말하지 않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138- 여기 138번지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공통으로 있는 이 밖의 주소는 말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자기 위치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 생각이 맨 처음 시작한 곳이 어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런 식으로 자기 주소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첫 출발이 어디라는 것이 먼저 정해지지 않고는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의 자기 주소 표기가 바로 이 검은색으로 표시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현재 아는 곳은 요 가운데 138번지만 알아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조금 더 나가봤더니 아, 이곳이 사당동에 속해 있구나. 그 다음에 또 더 나가보니까 아, 여기가 동작구에 속해 있구나. 또 밖으로 더 나가보니까 아, 여기가 서울시에 속해 있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현재 있는 곳으로부터 아는 것이 자기가 현재 있는 곳이고 그것으로부터 조금씩 밖으로 확대해 가면서 자기를 표시하는 방법이 바로 미국식 주소 표기법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속해 있는 가장 밖에 있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기 밖에서부터 여기 대한민국까지는 공통이기 때문에 굳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영역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확장시켜 가보면은 이 영역의 맨 끝에 있는 우리는 그걸 외연이라고 부르는데 외연이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가장 바깥 그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 외연을 우리 동양에서는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한국식 주소를 이렇게 한국식으로 표기하는 사람들은 가장 밖에 하늘이 있고 그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이렇게 영역을 좁혀와서 자기가 있는 것을 표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렇게 한국식 주소 표기법과 서양식 주소 표기법이 고대인의 생각하는 법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한국식의 주소 표기법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기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미국식은 안에서 밖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을 논리학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연역법과 귀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연역법이라는 것은 대명제에서 강론으로, 예를 들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는다. 이런 대명제로 전제하고 따라서 A도 죽고 B도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연역법입니다. 그 다음에 귀납법은 강론에서 대전제로 아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자기 작은 위치에서 밖으로 향해 나아가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냐면 A가 죽었다. B도 죽는다. C도 죽는다. 아, 모두 죽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사고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바로 귀납법입니다. 한국식 주소법, 미국식 주소법, 이것의 또 다른 특징을 깨달음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도노돈수입니다. 도노돈수는 한꺼번에 전체를 일시에 깨우치는 것을 도노돈수라고 합니다. 거기에 상대되는 깨달음이 도노점수입니다. 도노점수는 점차로 하나씩 이렇게 깨우쳐가는 것을 도노점수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 사고 방식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바로 우리 한국 사람처럼 자기 주소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영역을 가장 외연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에서부터 그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전체를 공동체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고 바로 요 미국식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눈에 보이는 것 하나 둘로부터 밖을 향해서 사고하는 방식 이렇게 동서양의 사고방식이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주소 쓰는 법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그 주소 쓰는 법 중에서 바로 한국식 주소 쓰는 법, 밖에서 안으로의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자는 전부 밖에서 안으로 사고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자는 하늘로부터. 왜냐하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 사람들은 아예 자기가 있는 곳을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사고하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땅에 있건 또는 땅에 살고 있는 무엇이든 이 사람들은 그 시작이 언제나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또 만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방식에 방향이 있다. 이런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고 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자 속에서는 전부 이런 생각하는 방향, 사고의 흐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맨 처음 수많은 한자를 만들기 이전에 하늘을 나타내는 한자를 먼저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자가 만들어져야 거기서부터 그 한자를 의지해서 그 다음 한자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자를 배우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한자를 만든 사람이 되어서 우리 처음 만들어지는 한자로부터 한자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언제나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생각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먼저 하늘을 나타내는 한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 한자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을 나타내는 한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 우리 각자가 한자를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늘을 나타내는 한자를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늘 안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이라는 것은 그 많은 것들을 다 감싸고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나무가 있고 집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하고 있는 하늘, 그 하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한자를 만든 분들은 그 하늘이라는 것은 너무 많아, 큰 것은 너무 커서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작은 것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고 그것을 다 망라하고 있는 하늘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형상으로 나타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나타내는 한자를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점으로 표시하고 이 점이 가지고 있는 그 무수히 많은 것들,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고 이 모양을 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점주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점. 어떻게 이 세상을 다 감싸고 있는 하늘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했을까요? 그리고 또 점이란 무슨 말일까요? 점이란 분명히 우리말입니다. 점. 점 하나를 찍으면 나가 너가 되고 점을 어디에 찍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그런 의미심장한 글자가 이 점입니다. 이 점이 무엇인지는 우리 단음절어들은 참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복을 해서 이렇게 점점이라고 써보면 점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점점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나요? 점점 커진다. 점점 작아진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을 점으로 표시한 사람들은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있는, 단순히 점 하나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점의 쓰임이 우리말에서 점점이라고 하면 커지고 작아지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점이라는 것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다. 그리고 이 점의 원초적인 개념은 하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을 표시하는 한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어떤 한자든 어떤 사물이든지 그것을 표시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나타내려고 한자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 점과 관계해서 나타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흔적이 여기 예로 들은 한자들입니다. 자, 우선 이 여러 개의 옛 한자들을 보면 이 속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여기 들어있는 점들입니다. 이것은 날일자, 이것은 달일자, 이것은 꽂을곤, 열십, 장인공, 불글적, 하늘천, 각시시, 백성민, 어미모, 나짐, 스스로자, 이런 한자들입니다. 이런 한자들 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요 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한자들이 나타내고 있는 해, 달, 또는 하늘, 또는 시, 백성, 어미, 이런 존재들이 전부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근거, 하늘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한자를 만든 분들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늘 안에 있다. 말하자면 그 대상을, 그 개체를 단독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연계해서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 흔적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글자들 속에 들어있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을 나타내는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한자를 만들든지 간에 그 글자는 바로 점과, 하늘을 나타내는 점과 연계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쉽게 이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을 나타내는 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땅을 나타내는 한자를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생각하는 생각의 방향이 있다. 그 생각의 방향은 한국식 주소 쓰는 법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이곳으로 이렇게 점점 좁혀오는 그런 그 사고의 특징 때문에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먼저 하늘을 나타내는 한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땅을 나타내는 한자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늘을 점으로 나타내는데 그 하늘을 나타내는 점에 이어서 땅을 나타내는 한자를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땅을 나타내는 한자. 땅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들이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자를 만든 분들은 이분들은 언제나 생각이 하늘로부터 비롯되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하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이런 관계들, 모든 것들 속에 점을 찍는 이유가, 점을 넣어서 한자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것들이 하늘과의 관계 속에 있다. 하늘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점을 찍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땅을 설명하는데도 땅을 땅만으로 단독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하늘과 관계를 지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늘을 나타내는 한자와 여기에 짝으로 되어 있는 땅을 나타내는 한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기호를 만듭니다. 하늘과 땅. 하늘을 나타내는 선거, 땅을 나타내는 누운거. 이렇게 두 개의 기호를 만듭니다. 말하자면
땅을 나타내는 글자를 별도 별개의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늘과의 관계 속에서 땅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늘과 땅은 언제나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은 서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시에 나타내는, 짝으로 나타내는 그런 기호를 만들게 되는데, 그 하늘 나타내는 기호가 선 것, 땅을 나타내는 기호가 누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 것 속에다 가운데 이렇게 점을 쓰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하늘을 나타내는 기호다. 하늘이기 때문에 가운데다 점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이 한자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쓰인 한자들을 보면은 옛 한자를 감상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점주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 하늘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는 하늘과 땅 이 두 개를 짝으로 표현할 때 쓰인 기호입니다. 그래서 하늘이지만 하늘 단독으로 쓸 때와 그 다음에 하늘과 땅으로 나누었을 때 이 두 개를 상징하는 기호를 선 것, 누운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선 것은 하늘은 하늘이지만 땅과 짝하는 하늘.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발전하면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요 점은 사라지고 그 대신 가운데가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다 나중에는 이게 그냥 일자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하지만 모양이 일자로 변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 속에 요게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열십자입니다. 열십자는 지금 이 글자가 서 있는 것이 가운데 이렇게 볼록하듯이 누운 것도 가운데다 볼록하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열십자를 제가 여기다 소개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한일자 속에 점이 들어있는 옛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글자가 합해서 만들어지는 열십자. 열십자의 가운데 이게 있는 것은 서 있는 것 속에도 점이 있고 누운 것 속에도 점이 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썼습니다. 자, 옛 글자에서 한일자 속에 점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누운 것은 지금 한자에서 한일자가 됩니다. 한일이라는 것은 하늘을 일이라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자는 이 하늘과 땅을 나타내는 짝으로 할 때는 땅을 나타내고, 그러나 이 땅 자체도 우리가 지금 쓰기에는 한일이라고 쓰는 것은 하늘을 일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글자 속에 이 점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두 개의 글자는 장인공자입니다. 장인공. 자, 이 하늘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땅으로서 아래의 모습. 그 다음에 이것은 위에 있어서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온 모습. 그래서 이 두 글자가 장인공자입니다. 자, 하늘과 땅을 나타내는 글자를, 옛 글자를 가지고 감상하면서 이 글자들 속에 하늘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그리고 모양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단 하나의 글자로 표시한다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점주라고 쓰고 있는 이 글자입니다. 따라서 이 글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것은 전부 이 점 안에 있습니다. 자, 이 점이 세상에 내려오면 하늘과 짝하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 다시 변하면 새 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새 을자가 더 변하면 이끼야자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점에서 한일로, 한일에서 새을로, 새을에서 이끼야로. 자,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나타내려고 하는 구체적인 사물들을 나타내는 그런 대상들이 새로 생겼다.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것들이 그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